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렇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. 중대한 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인데 일반 재판처럼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. 이종원 기자입니다.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 의결서는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습니다. 헌정사상 첫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정식 접수된 겁니다. 법사위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눈 바로는 이번 주 말까지 대리인단 구성을 좀 맞춰보자라고 얘기가 돼서 몇몇 이제 변호사들 추천하는 작업이 있을 거고요.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의 경우 구두 변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서면 심리만으로 선고할 수 있는 헌법소원 심판과 달리 일반 재판처럼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해 법리 공방을 벌여야 하는 겁니다. 또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검사 역할을 하게 되고 임성근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. 본격적인 변론에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국회의 소추로 탄핵 여부가 갈린 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두 차례뿐으로 당시 헌재 결정도 이를 근거로 했습니다. 이를 의식한 듯 임 부장판사 측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이라면서 헌재 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임 부장판사는 형사재판 1심에서 위헌적 행위라는 판단에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범죄 성립 요건과 탄핵 요건은 성격이나 증명의 정도가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.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됩니다. 물론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. 헌재 결정이 퇴임 이후로 미뤄질 경우 실익이 없어 판단을 내리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공직 취임 제한이나 연금 문제 등 실익이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. YTN 이종원입니다.